그 윤석열 검찰 70억 현금 저수지 조성에 대해서 이 한동훈이 얼마를 받았겠는가? 한동훈이 이와 관련해서 해명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음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때 당시에 그 명절 떡값으로 돌렸던 비용이 특수활동비 2억 5천만 원 정도였죠. 그것을 비롯해서 재임 기간 동안에 사용했던 특활비가 38억 6,300만 원 정도예요. 이걸 하루 평균으로 나눠보게 되면 약 한 48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했고, 이걸 다 현금화해서 사용을 했던 것인데, 이때 한동훈이 3차장 검사였기 때문에 그럼 한동훈 너는 도대체 얼마를 받았니?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니? 라는 것을 해명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이후에 이제 그 검찰총장 시절에도 사용했던 특활비 역시도 상당한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 20개월의 재임 기간 동안에 7개월 분량의 그 확보된 자료에서 70억 규모의 전체 검찰 특활비 예산으로 따져보게 되면 60%에 해당되는 그 천문학적 비용인데, 이게 또 현금화되면서 이건 또 어디에 써있는지 기록도 남겨놓지 않은 채, 기록도 남기지 않아도 되는 그 수사와 어떤 정보 수집 활동, 그러니까 기밀 유지를 위한 예외 제도를 악용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록을 전혀 안 남겨놨죠. 그런데 지금까지 뉴스타파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기밀 유지를 명목으로 특활비가 활용되면서 비수사 부서에다가 지급이 되거나, 포상과 경력금 명목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뭐 부서별 나눠먹기 하거나,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이라든가, 뭐 스타벅스 음료값을 낸다든가, 뭐 농협의 상품권을 구입한다든가, 심지어 뭐 빵가게 가서 케이크를 구입하는 이런 것에 활용됐던 점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당장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논란이 있던 시기에 하루 만에 3억 6,800만 원의 특활비가 집행되었던 것도, 그리고 그 밖에도 본인과 본인 측근과 관련된 검언유착 사건 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수사가 또 감찰이 있을 시기에 또 의문의 특활비가 지출되었던 점도, 이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이제 윤석열의 옆을 지켜오면서 그리고 또 오른팔의 역할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그 한동훈이 이때는 또 얼마를 받았겠는가? 그리고 왜 특활비에 대한 자료가 불법 폐기된 것에 대해서는 한동훈은 또 입을 다물고 있어 왔는가?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피 같은 세금으로 현금화해서 흥청망청 기밀 유지라는 명목 하에서 탕진해왔더라는 문제 지적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역시도 책임과 해명의 당사자라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있음이 지금 너무나 명확한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명확하게 수면 위로 다 드러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반면에 문제가 전혀 없는 김혜경 여사의 법카 털자라고 100 몇십 군데나 이제 압수수색으로 털고 기소를 하고, 정작 본인들의 법카,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위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부당하게 유용된 사실에 대한 해명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와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한 것일 텐데, 견제받지 않으니까 대충 덮고 넘어가도 그만이다 라는 저들의 후한무치함 때문에 정말 매번 피가 거꾸로 솟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결국 이 또한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당위성,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어떤 기득권 세력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소식입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특활비로 본인들의 뒷주머니를 챙겨왔던 검찰의 문제도 지적되어 왔었지만, 2013년 당시에 그 박근혜 정권이 출범함과 동시에 만들어졌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통해서 그들의 뒷주머니를 또 챙겨왔던, 부를 축적해왔던 루트가 또 생성된 바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루트들이 있는 가운데서 눈먼 돈인 특활비를 또 본인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거나, 또는 반면에 금융범죄에 대해서 브로커들에게 돈을 찔러받으면서 봐주기 수사를 하는 그런 사례들까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소위 유관기구에서, 그러니까 국세청, 뭐 금융감독원, 이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으로 이제 직원들을 파견 보내서 금융범죄와 관련된 것을 증권범죄 합동수사 단일 루트로 수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금감원에다가 수사를 요구하고 국세청에다가 이 관련된 문제를 지적해도 그거 다 저쪽으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으로 가라.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그 서초동 검찰 일대에서 모여들어가지고는 자기네들 수사를 좀 봐달라고 하면서 검찰에다가 돈을 찔러 넣는,
그러니까 여기저기 국세청에 찔러넣었던 거, 금감원에 찔러넣었던 거 이런 것들을 검찰에게만 찔러넣으면 모든 게 만사오케이 해결됐던 것들이 결국은 저들이 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돈주머니를 만들어줬던. 그래서 특수부 검사들이 자신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부서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다라고 했던 것도 역시나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저들의 소위 이 돈주머니들을 곳곳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놨을 거라고 보고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그리고 눈먼 돌린 특활비를 활용하는 거, 그 이외에 또 무수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검찰 개혁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